이 조금 비싼 장사의 신 은연장의 밀키트를 산 이유는 장사의 신이라는 그 이름 퍼스널 브랜드 때문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퍼스널 브랜드의 핵심이었던 명성이 이 자동관리 조력 이거니까, 아니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 잘 나오고 댓글 많이 달려가지고 정말 훌륭한 요리사인 줄 알고 밀키트를 샀는데 아니네? 야 나 이거 사기로 고소할래. 사기죄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법도깨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핫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굉장히 핫한 분들이죠. 왼쪽에 계신 분은 그 유튜브에서 장사의 신이라는 콘텐츠로 많은 인기를 받은 장사의 신 은현장 씨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도 유튜브에서 뭐 책도 팔고 강의도 팔면서 차칭 이제 라이프 해커 또 역행자 이런 걸로 이름을 날린 자청 씨이죠. 이 두 분이 요새 사실은 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무슨 뭐 코인게이트, 초록바 이런 거 다 떠나서 순수하게 이제 이분들의 이제 영상과 이분들이 홍보한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진실 논쟁에 휘말려 있는 것인데,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제가 뭐 이분들의 뭐 명예훼손하려거나 뭐 싫어하거나 그래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는 또 법적인 부분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만을 하자는 거예요. 일단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이분들은 솔직히 저보다 훨씬 열심히 산 분들입니다. 뭐 각자 영역이 있죠. 저는 법조 영역에서 일하고, 이분들은 뭐 각자 뭐 장사, 이분은 뭐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뭐 이 논란을 떠나가지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다, 난 한 번이라도 저렇게 열심히 열정해가지고 살아봤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솔직히 답변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요새 이분들이 휘말린 진실 논쟁에는 사실 이분들도 일부 인정을 하다시피 실제로 이분들 광고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 좀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뭐 갖고 뭐 컨텐츠를 만들거나 그런 내용 없어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제 영상이 뭐 이 제 채널이 이런 분들 운영하시는 그런 컨텐츠들에 비해서는 사실 매우 미미하죠. 근데 뭐 미미하든 뭐든 떠나든 간에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판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법적인 부분에서 접근해 보려 합니다. 요새 이런 말 있죠. 성공파리. 우리 무슨 파리, 폰파리, 차파리, 이거는 그 사실 좀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라서 좀 쓰기 싫은데 좀 적정한 말인 것 같아요. 성공파리. 이 끔찍한 혼종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성공을 한다는 거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도 하고 운이 좋고 둘 다가 이제 다 갖춰져가지고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왠지 성공이라고 하면은 되게 신성한 영역 같아요.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흘렸을 피땀, 눈물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니 과연 이분들이 정말 성공을 한 건 아니다. 두 분은 성공한 분은 맞아요.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을 하는 방법이 과연 정당했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요새 이렇게 성공팔이라는 다소 비하하는 용어가 생긴 거는 사실 이분들의 그 성공 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성공 포르노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와 정말 이게 매경제에서 갖고 온 건데, 이 성공 포르노라는 말이 정말 와 이거 어떻게, 이게 정말 이제 글 쓰고 기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딱 사람의 어떤 직관을 딱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단어 선택이 훌륭한 것 같아요. 성공하려면 지금 당장 이것을 버려라. 이것만 따라하면 월 2천은 우습다. 사실 월 2천이 우습나요? 성공하려면 이것을 버리면 성공할 수 있나요? 물론 이게 약간 자극적인 주제가 어그로성 주제긴 하지만, 일단 지금 가장 뜨거운 컨텐츠가 성공이에요. 성공. 주식, 부동산, 투자, 창업, 직장생활, 자기계발, 부업, 이런 성공한 비법을 공유하는 컨텐츠가 넘치고, 이런 것들이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살기가 힘들고, 이제 핵심이 이거죠. 본업으로 좀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 본업으로는 먹고 살기가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한 측면이 크죠. 그래서 이게 성공 열풍 시대인데, 그럼 성공 열풍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이미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공하는 비법을 따라하자. 일단 성공하는 사람이 했던 방식 그대로 따라하면은 나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성공하는 사람의 영상, 강의, 책 이런 것들을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포르노도 마찬가지예요. 포르노가 사실은 이제 성적인 부분을 소비하기 위한 것이 포르노잖아요. 근데 성공 포르노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성공 비법을 훔쳐보는 거죠. 그의 대가로 일정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 성공 열풍 시대의 성공 포르노, 혹시 당신의 마음도 훔쳤나요? 일단 제 마음 훔친 것 같아요. 저도 뭐 신사임당, 뭐 주원규 씨, 뭐 자청, 또 누구 있을까요?
여러 성공했던 사람들, 뭐 김 작가, 뭐 월부, 부동산 읽어준다, 부익남 이런 분들이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들의 그 내용들을 다 진실되든 어떻든 간에 많이 배웠고 정말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좋은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일단은 장사의 신 은현장 씨의 논란을 좀 볼게요. 과거부터 이분들이 3천만 원의 치킨 브랜드 그 후참잘인가요? 이걸 창업한 후에 프랜차이즈를 시켰고 해당 브랜드를 200억에 매각해 현재 500억대 자산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자영업자 솔루션, 그럼 솔루션은 왜 제공할 수 있냐면은 자기가 자영업을 성공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치킨 자영업을 창업을 해서 브랜드와 프랜차이즈화 시켜가지고 200억에 매각했다는 건 엄청난 액시신 거죠.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나는 자영업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니까 이 자영업자로서 아직 성공을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거죠. 유튜브 및 채널의 서민갑부 폐업 대출 대작전 이것도 다 이렇게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콘텐츠나 미디어 등에서 이 사람이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의미는 없죠. 뭐 얼굴이 잘생겨서, 뭐 말을 잘해서, 아니면은 뭐 외국어를 잘해서, 노래를 잘 불러서 아니죠. 이 사람은 사업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잘한 게 컨텐츠로 소비가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매각대금과 실제 매각액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연달아서는 뭐 이거는 제가 뭐 논의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너 200억에 판 거 맞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200억에 안 팔아 좀 수치를 과장한 거 아니냐. 뭐 180억에 팔았을 수도 있고 150억 팔았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200억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이 사람의 그 광고를 하게 된 핵심 키워드가 됐다는 거죠. 100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200억이라는 거. 한 번에 받지 않았다. 사업자 홈택시가 캡처한 거 올려도 되지 않냐? 안 믿지 않냐? 너는 그냥 내가 시간 부동산에 좋은 것.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이 이걸 인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인증 논란이 올라온 것은 만약에 너가 200억 판매한 거를 인증하지 못하면은 너는 너의 컨텐츠를 소비한 소비자들을 기만한 거야. 너는 소비자들에 대해서 사기를 친 거야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격의 빌미가 되는 거죠. 또 이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인정하신 것 같은데 조회수 조작 논란. 이 조회수도 문제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미디어에서 핵심은 뭡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는 의미가 있어요. 관심을 받고 대중의 관심을 받고 그 대중이 요새 트렌드가 뭔지 그런 트렌드를 내가 편승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내가 이런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특히나 유튜브 생태계에서는 조회수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조회수가 광고 수입도 가져다 주지만은 이게 결국 꼬리를 꼬리에 물고서 조회수가 높은 컨텐츠를 갖고 유튜버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되니까 더 많은 조회수가 더 높은 조회수로 이렇게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당시 이분은 지인의 소개로 자동으로 댓글 달아주고 조회수 올려주는 자동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자동으로 댓글 달아 조회수 올려주는 프로그램이 뭔지 알아요. 저도 자동관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거 매크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댓글을 달아 조회수 올려줬을 때 이게 사실은 자동관리 프로그램으로 조회수나 댓글이 자동으로 올라간 거예요. 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 영상을 봤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이런 자동관리 프로그램 나중에 걸리니까 조작 논란이 있으니까 본인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물론 뭐 솔직히 말씀 저도 이런 자동관리 프로그램을 쓰고 싶은 때가 있었는데 일단 비싸요. 이게 돈을 좀 내야 되고 저는 뭐 굳이 그렇게 뭐 조회수를 많이 물론 조회수가 늘면 좋긴 하겠지만은 많이 늘려가지고 참 당장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구독자, 이 사람이 책을 구매한 사람, 밀키트 구매한 사람, 뭐 채널A나 뭐 이런 유튜브에서 이렇게 섭외를 한 이제 섭외자 측에서는 배신감을 느끼는. 사실은 너의 경력 중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구나. 하지만 혹자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래, 그 부분은 좀 과장한 거 맞는데 이 사람이 뭐 어쨌든 그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는 이런 브랜딩 자체는 성공한 거 맞지 않느냐. 거의 99%의 자영업자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검증받은 거 맞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또 기준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까지가 거짓이어야 되고 어디까지가 진실이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한 90% 진실이면은 괜찮은 거고 한 뭐 70%만 진실이면은 이건 사기인 거고 그럼 법적 책임도 져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부분이죠. 이분이 결국 어쨌든 그 요식업에서 성공하셨기 때문에 백종원 씨도 마찬가지였지만 밀키트를 판매를 한 거예요. 떡볶이, LA갈비, 돼지 양념구이, 바지락 칼국수 이런 것들 밀키트 만들기 좋은 것들인데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 까놓고 말해서 저도 하나 사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맛있었고 맛이 없든 맛있든을 떠나가지고 이분들의 이제 이런 그 밀키트가 노출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구매도 엄청 많죠.
결국 이분의 그 명성, 그 유명세 때문에 아무래도 노출이 더 상위 노출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그래? 뭐 장사의 신이 만들었던 밀키트니까 한번 먹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밀키트의 구매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맛이라든지 원산지, 그런 조미료 성분 이런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거고, 이 장사의 신 은연장이라는 브랜딩이 됐냐 안 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사실 이 LA 갈비가 진짜 맛있어요. 500g도 꽉꽉 채워서 나오고, 뭐 안 좋은 성분도 최대한 뺐고 다 좋은 성분으로 되어 있고, 비계 부분보다 살코기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일반적인 LA 갈비에 비해서는 튼실하다 라고 했을 때, 그 튼실함에 따른 이게 장사의 신이 사실은 경영의 90%가 거짓말이었는데 LA 갈비가 튼실하니까 이건 좋은 상품으로 잘 팔릴 거냐라고 보면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일단 LA 갈비를 사 먹은 분은 기본적으로 먹으려고 샀겠죠. 먹으려고 샀는데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경력 90% 거짓말이었어? 그럼 이 사람이 만든 밀키트 별 볼 일 없겠네. 이게 일반 밀키트랑 다를 게 뭐야? 솔직히 이게 브랜딩이 되면은 이 가격이 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싸게 팔진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브랜드가 다 그렇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사람 자체, 그러니까 어떤 큰 대기업의 그런 이제 업력을 보는 것보다는 이 사람 자체의 어떤 명성에 힘입어서, 야, 진짜 이 사람이 뭔가 좀 특별히 시판된 LA 갈비보다 맛있게 만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의 명성이 허구인 것이 나중에 밝혀진다고 하면은 이거 사기니까 환불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청님 말씀 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논란은 정확히 핵심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논란 중에서 하나 핵심, 제가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이상한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10억을 하루 만에 버는 법. 와, 이거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죠. 저도 이거 하고 싶은데, 자, 1개월 전에 조회수가 이제 2.3만회가 나왔는데 댓글이 17것밖에 없고, 좋아요는 823개. 이건 좋아요 개수는 모르겠는데 댓글이 17것밖에 없는데 조회수에 대비해서 댓글이 너무 없다라는 부분도 사람들 좀 문제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은현장 씨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댓글 달아줘 조회수 올려주는 자동 관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동 관리 프로그램 쓴 거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는 이런 댓글 부분에서 신빙성이 흔들리니까 이분이 한 그 콘텐츠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올해 안으로 매출 이거 저기 조작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분이 이제 역행자라는 저희 이걸 책을 읽어봤어요. 책 자체는 저는 괜찮았습니다. 자기계발서에 베스트셀러를 올라갔고, 뭐 팬미팅도 하고, 뭐 이제 독서 토론회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책이 유명해진 거는 이 자청이라는 분이, 참고로 보면 자청은 자수성가 청년의 준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청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가난뱅이에서 자수성가 청년이 됐고, 하루 만에 14억을 벌고, 또 여러 가지 이 책에 담긴 내용은 결국 이분의 퍼스널 브랜딩 때문에 앞에 얼굴을 딱 달고서 나왔으니까 순식간에, 물론 내용은 괜찮았어요. 저는 굉장히 저게 도움이 되고 괜찮은 자기개발 서적인데, 사실은 이 퍼스널 브랜딩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1등 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역행자라는 말 듣고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자청이 있었어? 그럼 읽어볼만 하지. 그래서 교문고에서 주문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리고 뭐 부끄러운 얘기 좀 제가 다 읽고, 이걸 알라딘 중고서점 팔았는데 이거 중고가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책들이 쉽게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자청이라는 사람이 썼다라는 퍼스널 브랜딩 때문이고, 그 브랜딩의 핵심은 이 사람의 경력인데, 그 경력의 일부가 허위라고 밝혀졌을 때는 그럼 이 책 판 것도 사기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거예요. 사기.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초반에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 한번 제 영상에서 사기죄를 검색을 해보시고요. 이 사기죄가 여러분들, 야, 너 사기쳤어, 이거 사기 아니야? 이게 사기지, 그럼 뭐가 사기야? 라고 억울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사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굉장히 이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대부분이고, 그 채무불이행이나 뭐 계약 위반 중에서 일부분만, 극히 일부분만 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인정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기공화국 쪽에서 사기라고 이때 현실에서 주장은 되지만 실제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 이게 우리 법과 판례가 잘못된 거지는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비중이 아니에요. 사기죄로 실제로 처벌이 되는 게. 결국 이 기망행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판례를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아까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이 은현장 씨가,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조회수 조작 논란이 그 자동 프로그램, 자동으로 댓글 달아주고 조회수 올려주는 프로그램을 썼다. 한 일주일 썼어.
한 영상을 한 15개 정도, 한 달 썼다고 해봅시다. 한 달 동안 영상 15개 자동관리 프로그램을 썼다는 썼으니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해봅시다. 이분이 이제 고백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장사의 신, 자동관리 프로그램으로 댓글과 조회수를 조작한 자동가의 신이라는 사람이 판매한 밀키트는 이 판매한 행위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 이거 국물 떡볶이 뭐 여러 가지 뭐 불무한 것도 있고 이제 뭐 비비고 것도 있는데 이 조금 비싼 장사의 신 은연장의 밀키트를 산 이유는 장사의 신이라는 그 이름 퍼스널 브랜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퍼스널 브랜드의 핵심이었던 명성이 이 자동관리 조작 이거니까 아니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 잘 나오고 댓글 많이 달려가지고 정말 훌륭한 요리사인 줄 알고 밀키트를 샀는데 아니네? 야 나 이거 사기로 고소할래. 사기죄 성립할 수 있을까요? 판례를 보면은 자 판례가 타인의 기망에서 착오했다. 그러니까 타인을 속였어. 그러니까 이 속인다는 행위만으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구체적인 변제에서 이거는 뭐 이제 돈 빌리고 갚을 때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이 행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는 행위, 내가 밀키트를 구매한 행위, 내가 뭐뭐한 행위, 그 법률 행위에 관련된 법률 행위를 내가 할지 말지 여부, 밀키트를 구매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야지만 사기죄가 성립을 하고 그런 게 없으면은 약간 거짓말이 좀 섞여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비난은 가능할 수 있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을 수 있어도 형법상 사기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기본적인 판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중요한 거짓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짓말. 그럼 우리 아까 밀키트로 가서 자, 사실 밀키트의 핵심은 물론 장사의 시인의 이름을 달고 나왔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물 먹는 거잖아요. 밀키트는. 근데 자동관리 프로그램을 한때 한 달 정도 썼다는 것이 이 밀키트를 구매할 때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까요?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난 장사의 신이 만든 거 장사의 신이 대단 요리사인 줄 알고 그렇게 대단 요리사니까 댓글과 좋아요가 많이 달렸으니까 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더라. 난 그래서 사기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밀키트에 구매한 행위의 중요한 사항은 밀키트 성분이라든가 맛이라든가 뭐 원산지 이런 것들이지 이 밀키트를 직접 제조한 사람도 아니고 이 밀키트의 브랜딩에 이름을 줄여준 사람의 유튜브에서 자동관리 프로그램이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가 될 가능성이 낮다.